네, 장 마감 2분여밖에 안 남았고요. 양쪽 지수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다소 좀 팔고 거기에다가 선물시장에서 공격적인 매도 흐름을 나타내면서 거래소 상황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죠. 장 초반에는 플러스였는데 전강 후 약의 패턴을 보여주면서 저점 부근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피 전거래일 대비로는 0.45% 하락하면서 2630을 소폭 하회하며 2629선에서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로는 12포인트 정도 내주며 하루 만에 하락 전환이 된 거고요. 그리고 장 초반에 이 5일 이동평균선 살짝 위협받긴 했는데 그래도 5일선을 유지하는 선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흐름이 다릅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우하향이 뚜렷했다면 코스닥은 계속 보합권의 흐름인데요. 현재 구간대 겨우겨우 간신히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0.2% 정도 오르면서 885선 부근에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 쭉 보시면은요, 오늘 대형주 지수가 안 좋습니다. 중선주가 그나마 좀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보더라도 톱10 가운데서 오르는 종목이 3종목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공통분모는 2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만 소폭의 상승권 내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다 밀리고, 코스닥 쪽으로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선전합니다. 오늘장 상승 종목은 2차전지 쪽이고, 그리고 또 조선 쪽 좋습니다. 방산주들, 이렇게 경기 민감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동안 조금은 좀 쉬어갔던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금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약한 쪽으로는 중국 소비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조금 전에도 대통령실에서 속보 하나 나오고 있는데 이 한중 간의 관계 계속해서 급격히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역할에 대해서 지금 중국 대사를 겨냥해서 역할이 적절치 않다면 양국에 국익을 해친다라는 멘트를 조금 전에 속보를 통해서 내놓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6월 12일 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는 이렇게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아마 이번 한 주 내내 그럴 거다라고 증권가에서 전망을 했습니다. 눈치를 볼 거다. FOMC 22 통화정책회의 지나가야 뭔가 좀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나왔었는데요. 오늘부터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큰 폭의 상승도 큰 폭의 하락도 없었습니다. 일본 증시 마감 상황부터 보실까요? 니케이 225 지수입니다. 지난주에 좀 쉬니까 다시금 상승 랠리를 재개하는 일본 증시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0.6%, 0.52%네요. 0.52% 상승하면서 32,434엔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는 미국 증시 상승 분위기 그대로 따라가면서 다시금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중 내내 플러스권을 잘 유지했던 일본 증시 움직임이고요. 다음은 중국 넘어가겠습니다. 중국도 눈치를 봅니다. 오전장에서는 약보합권 그리고 오후장에서는 살짝 힘을 내면서 강밥으로 전환이 됐는데 강한 상승은 아닙니다. 상해 종합이 0.06% 오르면서 3,233선 구간 기록하고요. 심천은 그래도 좀 눈에 띄게 좋네요. 심천은 0.88% 오름세 나타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 증시도 일단은 플러스권 내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유인즉슨 중국 내부에서는 지금 환율 동향 상당히 좀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미완화 대출과 관련된 이런 금융 지표들 집중해서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환율 동향 넘어와 보시죠. 원달러 환율은 오늘도 약세 움직임, 그러니까 하락세, 원달러 환율의 하락, 원화 강세 움직임을 뚜렷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1,300원 선에서 좀 더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 밴드가 1,288원에서 1,294원이었습니다. 이 10시부터 12시 구간대는 잠시 상승 전환하기도 했지만 오후장 재차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오늘 포함해서 4거래 연속해서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환율이 더 안정돼 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300원 선 하회하는 모습 가운데 1,280원대에서 오늘 거래 마쳤고요. 종가는 3원 20전의 하락으로 1,288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이었습니다. 변동폭은 크지가 않았고요. 다만 코스피와 코스닥 이 방향성이 다소 엇갈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월요일장의 마감 시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자, 코스피 보시면 하루 만에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장 대비 0.45% 내렸고요. 포인트로는 11포인트가 밀렸죠. 오늘장 종가 보시면 2,629.35포인트의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 움직임 좀 보시면요. 꾸준히 우하향하는 패턴이었죠. 3시 구간쯤에 2623포인트 저점을 만들었고 그 부근에서 낙폭을 조금 줄이면서 그대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좀 팔았죠.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더 강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 3,400억 원 이상 순매도 뚜렷하게 매도였죠. 그런데 기관은 매도폭은 좀 줄어들면서 마감이 되네요. 자, 기관 보시면 기관 쪽에서는 160억 원 정도 매도 우위로 거래 마치게 됐고요. 개인 쪽에서는 뚜렷이 사들였습니다. 개인은 3,400억 원 이상 순매수로 오늘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하락 업종들이 더 많았습니다. 등락률 하위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실 텐데요. 가장 크게 내렸던 업종이 증권업종 부진했죠. 1.26%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 그 뒤를 이어서 기기업종 보시죠. 전거래일만 해도 기기업종이 가장 강한 축에 있다가 하루 만에 가장 약한 업종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1% 넘게 밀렸고요. 그리고 의료 정밀도 1.08%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밖에 종이 목재와 운수 창고도 0.9%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등락률 상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시죠. 오르는 업종이 몇 없었고요. 그리고 상승폭도 크지가 않았습니다. 상승한 업종들 몇 개만 잠깐 체크를 해보시죠. 서비스 업종 0.39% 상승 마감이 됐고요. 통신과 철강 금속 정도가 올랐는데 이쪽도 역시 상승폭 크지 않았죠. 통신업종 0.37% 상승이었습니다. 철강 금속 0.15% 오르면서 그대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는 하락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일단 반도체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면 약세였죠. 삼성전자가 특히 좀 밀렸습니다. 보시다시피 1.39% 내리면서 정확히 7만 1,000원에 장을 마쳤고요. SK하이닉스는 전거래일 신고가 썼죠. 상대적으로 이쪽 낙폭은 적었습니다. 보시면 0.52% 내리면서 11만 4,80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2차 전지에서는 특징적인 변동폭 이쪽에서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LG화학 보시면 LG화학이 유럽에 6만 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런 점이 부각이 되면서 강세가 나와주지 않을까 싶었지만 결국은 약세 마감이 됐죠. LG화학 0.8% 내리면서 74만 6천 원에 장 마쳤고요. 반면에 삼성 SDI가 소폭이지만 상승하면서 74만 원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히려 이 포스코 그룹 쪽에서 포스코 퓨처엠의 강세가 눈에 좀 띄었죠. 포스코 퓨처엠은 0.52% 오르면서 38만 8,50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특이점은 없었고 제약바이오 투톱부터 자동차 종목들까지 그리고 인터넷주들까지 대부분 소폭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 중에서는 그나마 카카오가 소폭이지만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0.35% 올리면서 56,6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곳곳에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단은 GM 자동차의 운전자들도 내년부터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소식과 함께 테슬라의 주가 강세가 이어졌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내에서도 앞으로 주유소에서 전기차 충전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질 것이다라는 이런 소식이 소방청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또 현대차의 전기차 투자 소식도 전해지면서 2차 전지가 역시 강세 흐름을 나타냈죠. 특히 오늘 전기차 충전 관련된 종목들이 곳곳에서 강세 보이는 종목들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 윗꼬리를 좀 다른 모습이 연출이 됐죠. 우선 SK네트워크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SK네트워크스는 오늘 오픈AI와 협력 소식도 전하면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보시다시피 종가상으로도 거의 10% 가까이 올려줬죠. 5,31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이 밖에 S트래픽과 휴맥스홀딩스, 동양 ENP 같은 종목이 전기차 충전으로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였지만 윗골이 좀 달았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가운데서도 요즘에 단연 돋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 종목이죠. 오늘 상한가가 기록이 됐습니다. 이 분할하고 상장된 이후에 8거래일 내내 올라갔고요. 거기다가 최저가와 최고가의 차이가 거의 4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엄청난 주가 상승 그대로 이어가면서 상한가 도달했고 오늘 종가는 31만 원까지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백광산업 같은 종목이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이 됐습니다. 거의 종가상으로도 10% 가까이 올리면서 11,000원대 위로 올라섰고요. 자, 그리고 삼화알미늄 본업보다는 이 종목도 2차전지 소재로 부각이 되면서
올리면서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이죠. 최근에 잠시 잠잠하나 싶다가 다시 또 모처럼 거래량 크게 붙이면서 수직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보시면 종가상으로 20% 이상 솟구치면서 107,700원 기록이 됐고요. 조일알미늄도 비슷하게 오늘 강세 기록이 됐죠. 6% 넘게 올랐습니다. 3,000원 부근까지 도달을 했고요. 그리고 TCC 스틸 같은 종목도 역시 철강 본업보다는 2차전지 소재로 부각되었던 종목이어서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종가도 10% 넘게 올랐고요. 4만 원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보시면 테라사이언스 리튬 관련된 소식으로 전장에서부터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보시면 22% 크게 올랐죠. 5,730원까지 도달했고요. 그리고 이 밖에 윤성 FNC, WCP 그리고 소프트센 같은 종목 이렇게 급등세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코스닥은 이틀째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장 대비 0.23%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고요. 포인트로 2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오늘 종가는 885.76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보시면 오전장에서는 사실 방향성이 좀 애매하게 잡혔습니다만 정오를 기점으로 낙폭을 줄여내더니 결국 상승으로 돌려냈습니다. 자, 그래서 소폭이지만 상승으로 장을 마치게 됐고요. 880선 중반대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수급도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사들였고 기관이 팔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435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보여줬고요. 기관 쪽에서는 250억 원가량 매도 우위가 연출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도 사들이는 모습이었죠. 140억 원 정도 순매수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상승 종목이 더 많았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2차전지 대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2차전지부터 보시면 에코프로와 LNF가 이 두 종목이 강하게 당겨줬습니다. 에코프로가 3.28% 올렸죠. 69만 2천 원까지 올라갔고요. LNF가 상승 탄력은 더 좋았습니다. 4% 넘게 올리면서 오늘장 종가는 28만 5천 원까지 기록이 됐고요. 에코프로 BM 보시면 이쪽은 소폭 상승하는 정도였죠. 26만 8,5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급락하는 반면에 2차전지 관련주로 방금 전에도 언급해드렸죠. WCP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WCP 급등하면서 20% 가까이 올렸죠. 65,900원까지 기록되면서 양봉을 꽉 채우는 흐름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시총 상위에서 이 제약바이오가 좀 다소 시들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들이 또 나란히 하락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까지 파란불 켜면서 마감이 됐고요. 그 사이에 위치해 있는 HLB도 3%대 뚜렷하게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HLB 35,20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 아래쪽에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3%대 밀렸죠. 45,600원에 오늘장 종가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주들 쪽에서는 여전히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JY펜터와 SM 나란히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SM 쪽에서 상승 탄력이 오늘 조금 더 좋았습니다. SM 보시면 2%대 올리면서 104,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 쪽에서는 펄어비스 잠깐 보실까요? 신작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증권가에서 호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강세를 보였죠. 보시면 전장 대비 2.6% 올리면서 5만 원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5만 10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로 넘어가 보시죠. 일단 식품 관련된 음식료 업종 쪽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어제 도쿄전력이 전한 소식이었는데 오늘부터 2주일 동안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위해서 시운전을 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이 우려감이 커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자주 언급이 됩니다만 올여름 엘니뇨 현상이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이상기후가 잦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죠. 자, 그래서 커피나 초콜릿, 설탕까지 이 소프트 원자재의 공급 부족이 심화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식품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 움직임 보여줬죠. 자, 그래서 일단 대표적으로 소금 관련된 종목들 보겠습니다. 대상홀딩스와 인산가 이런 종목들이 특히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대상홀딩스 우선주까지 강한 모습이었죠. 10% 안팎의 급등세 보여줬고요. 특히 인산가 같은 종목은 오늘장 상한가 기록이 됐습니다. 3,380원까지 올라오면서 최근 들어서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커피 원두 관련
관련해서 한국 맥널티와 보라티알 같은 종목 윗꼬리를 다소 달았습니다만 그래서 2에서 5%대 주가 강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수산물 관련해서 한성기업이나 신라 SG 이쪽의 반사이익 기대감으로 2%대 나란히 올려주는 모습,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강세 움직임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개주들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나오면서 마니코나 체리브로 같은 종목도 이렇게 강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그리고 신송홀딩스 같은 식품 유통 쪽으로도 강세가 기록이 됐는데 장 막판 들어서 상승 탄력은 더해갔습니다. 신송홀딩스는 오늘 20% 넘게 올리면서 1,500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엔터주들의 강세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역시 호평이 쏟아지면서 주가 강세를 계속해서 붙여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 장에서도 하이브 보시면 증권사의 신규 리포트가 나오면서 호평들 쏟아지고 있죠. 주가 강세 이어갑니다. 오늘 장 전장 대비 5% 가까이 뚜렷하게 올리면서 29만 4천 원까지 올려 잡았고요. 그리고 FNC엔터도 오늘 보시면 매출 성장 전망을 분석하는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52주 신고가 경신이 됐습니다. FNC엔터 전장 대비 7% 넘게 올렸죠. 6,710원까지 도달했고요. 키이스트와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도 나란히 5에서 6%대 강세로 거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